그 외에 지난주에 올린 바앤스프리쇼 1부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부 주류 그리고 비주류라는 주제로 고봉밥으로 영상 준비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번에 영상 올라간 거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부스에 대해서 찍어왔거든요. 분량이 많으니까 각 부스별로 정말 간략하게만 후기 남기고 진짜 빠르게 슉슉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라 보르도네 럼이라고 해서 최상이라는 수입사에서 수입하는 럼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예 오크 숙성하지 않은 원액부터 시음이 가능했는데, 일단 럼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에스테르가 확 적으면서도 달아가지고 럼의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펑키함이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고급지고 섬세한 럼이었어요. 진짜 깜짝 놀랄 럼이라 가지고 맨 앞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입사 리커앤조인데요. 여기는 럼 JM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카리브해 마르티니크라는 곳에서 만드는 럼인데요. 화산 토양에 직관적으로 달고 진한 맛이 아주 즐거운 녀석입니다. 수입하시는 사장님도 되게 존경스러운 분인 게, 이런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많이 와서 부산스럽고 귀찮게 하는 상황에서도 기왕에 시음 오신 거 뒷사람한테 쫓기지 말고 천천히 시음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싼 엑소럼 같은 것도 그냥 선뜻 시음을 시켜주시는 분이라 정말 이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사장님이어서 다행이다 싶은 그런 업체입니다. 연도 박힌 빈티지 럼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단종되어 버린 바카디 151의 대체제인 론디아즈도 지금 여기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럼이 뭐가 더 있나 봤는데 푸서스 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영국 럼이고요. 예전 레시피랑 양조 방식을 재현했다고 하는 럼입니다. 증류기가 나무 증류기예요. 시우아탄이라고 여기가 세치상회에서도 한번 프라이빗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엘살바도르 럼입니다. 여기도 적당히 펑키하고 맛있는 럼이에요. 단가가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재밌게 일단 마셨습니다. 옆에서 발페르라고 해가지고 커피주를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엘살바도르가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게 깔로아처럼 끈적이지는 않는데 진하고 달달한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커피 리큐르 업체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는 올드 세일러 커피라고 해서 럼을 베이스로 만드는 거고요. 럼의 사탕수수 느낌과 커피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도수가 27도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시럽처럼 그냥 아이스크림 뭐 이런 데다가 부어 마시면 맛있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뒤편으로 넘어가면 소폴리차라고, 여기는 폴란드 보드카 업체인데 그냥 보드카로는 이제 재미가 없고 경쟁이 힘드니까 특별한 맛이 들어가 있는 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모과랑 체리랑 커피인데 한국 모과랑 좀 다르게 외국 모과라서 그런가 좀 더 훨씬 달달하고 향이 꽉 찬 그런 느낌이었어요. 체리는 좀 그냥 블랙 체리 뭐 이런 느낌, 당도는 좀 있었습니다. 그 근처로 또 다른 술도 봤는데요. 바로 데킬라입니다. 여기는 하시엔다 데 테파라는 데킬라고요. 숙성 시간에 따라 블랑코, 레포사도, 아네호로 나누는데 아네호는 여기 없었고 블랑코랑 레포사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포사도에 필터를 해서 투명하게 만든 크리스탈리노라는 녀석도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습니다. 레포사도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색깔이 뭐 완전 간장이죠. 이것도 여쭤보니까 곧 정식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데킬라 하면은 역시 클라스 아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부스를 또 고급지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무료 시음은 안 되었고요. 데킬라는 사실 솔직히 제가 지금 아직 건드려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선 뭐 구경만 하고 패스는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킬라는 지역적 표시제가 있는 거고 원래 분류는 메즈칼이라고 하는 술이고요. 메즈칼 부스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자주 나오는데 마드레 메즈칼이라고 해서 부스를 열었는데 타코를 같이 팔고 있어가지고 타코에 메즈칼 한잔 했습니다. 이러면은 뭐 돈 쓸 맛이 나죠. 저번에 주류 박람회 때 봤던 부스도 또 봤는데요. 여기 오크홀릭입니다. 화성시 쌀로 만든 술을 증류해서 오크통 숙성을 한 건데 아직은 뭐 초기작 느낌이 강한 그런 곳이고요. 다시 찾은 까치 돌배주. 여기는 저번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돌배를 넣고 숙성을 한 술을 이제 침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증류를 한번 하고 그걸 또 다시 침출을 해가지고 까치 돌배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맛이 새콤하고 약간 떫으면서 되게 재미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재미있게 봤는데요. 1894 귀리 귀인인데 귀리를 넣어서 증류한 술을 숙성한 녀석입니다. 이게 버버니스키가 메시비를 조정하듯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그레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은 술이었고요. 이게 귀리에서 오는 그 약간 에스테르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비틀이라는 술이 있는데요.
여기도 꽤 술이 새코롬하고 맛있습니다. 탁주를 빚고 거기서 맑은 것을 파는 게 청주, 그걸 증류한 게 소주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 업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렴했지만 어쨌든 탁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증류주는 아직 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볼 때는 확 특징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 여기는 이름이 너무 폭력적인데 나과헌이라는 업체에서 나온 네이키드 헌입니다. 와, 꿀이에요, 꿀. 한라봉이랑 배를 꿀에 절인 다음에 꽃 2종류랑 스파이스 5종류를 넣어가지고 만든 술입니다. 뭐 일단 분류적으로는 진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싶은데 이게 또 거의 향이 꽉 차있는 리큐르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미나라 부스도 와봤는데요. 오미자 증류주인 오미나라 그리고 사과 증류주인 문경 바람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미나라 백자는 좀 좋아하는데 이날은 없었어요. 오미자 증류주는 향부터 되게 독특하니까 꼭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척이라는 업체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여기 지난해 수울대미 양조장에서 만든 술로, 이건 오크통 말고 그 칩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오크 맛을 끌어낸 녀석입니다. 맛은 좀 부드러운 바닐라 같은 건 좀 빨리 올라왔고요. 독한 나무 같은 게 좀 살짝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외 디스틸러리 여기도 들러봤는데요. 여기는 디자인부터가 많이 고급지죠. 맛도 깔끔하고 되게 좋은 편이고요. 플로럴하고 과일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소주였습니다. 빠쇼 한정으로 증류전 원액인 탁주를 마셔볼 수 있었는데요. 대화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이걸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얘기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괜찮죠. 좀 잘 익은 메론이나 참외 뭐 이런 양. 단감, 멜론, 참외, 사과 뭐 다 튀어나오네요. 따로 파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고요. 뭐 한정판으로라도 탁주를 한번 출시를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밌게 풍정사계라는 곳인데 사계절을 술로 표현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게 봄은 약주, 여름은 과하주, 가을은 탁주, 겨울은 증류주라는 게 너무 한국적이고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술도 맛도 과하게 시지 않고 제대로 발효는 하고 당분도 잘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과하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종인데 술을 발효하는 과정에 증류주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중단시킨 건데요. 달달하면서 도수도 높고 뭐 그런 술입니다. 한국 방식의 주정광화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장님께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뭐 차근차근히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44 양조도 와봤는데요. 여기는 삭이라는 소주를 팔았는데 여기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반적인 쌀로 그냥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쌀로 조청을 만들고 조청을 가지고 또 술을 만든 거라 맛이 또 더 끈적하고 곡물 냄새 같은 건 또 적으면서 매우 달달했어요. 약간 코리안 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좋은 술 양조장이고요. 천비향을 비롯해서 화주, 어차피 뭐 이런 술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라는 술 이름이 정말 특이했는데 이게 무궁화 꽃향이 난다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봤습니다. 뭔가 플로럴한 노트가 잡히긴 하고요. 시트러스가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그런 소주였어요. 향에 좀 많이 진심을 갖고 만드는 곳 같았습니다. 삼척 미로라는 곳도 와봤는데요. 미로라는 술을 팔고 계셨고요. 여기는 백수 환동곡이라는 누룩을 이용하고 찹쌀 베이스의 녹두를 함께 사용해서 술을 빚으시는데요. 특히 탁주가 진짜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안동의 회곡 양조장 부스도 와봤는데요. 여기는 국화주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참 재밌죠. 꽃술은 원래 좀 은은하게 꽃냄새가 나와가지고 알코올을 가려주다 보니까 조금 더 약주라는 느낌의 조금 더 고급지다 뭐 그런 술인데 뭐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제가 저번에 극찬했던 객제 감탄주인데요. 여기도 빠쇼 3일 내내 와서 마셨습니다. 사장님 한번 얼굴 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올 때마다 없고 맨날 어디 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잔 마시고 찍고 한 잔 마시고 찍고 했습니다. 과하주 베이스에 한라봉을 넣어가지고 시트러스를 끌어올리면서 달고 새콤하고 아주 그냥 맛있어요. 제주 곶밭 여기도 재밌었습니다. 여기는 국산 레몬으로 만든 리몬첼러랑 그걸로 만든 하이볼, 그리고 이게 한라봉 청이랑 6가지 귤 종류로 만든 베리 제주라는 술을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시트러스 좋아하고 과일의 단맛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재미있고 젊은 감성 가득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우리술이라는 곳도 와봤는데요. 여기는 복분자주랑 탁주를 팔고 있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있는 대전에서 출품을 한 곳인데요. 아무튼 술 맛이 좋은겨 그런겨 먹어봐야지 알지 이걸 어찌 알아. 이게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또 보여서 들렀는데요. 우리 술 한 잔이라는 부스입니다. 부스가 좀 재밌죠? 주정뱅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곳인데, 여기는 네오라는 소주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게 가루미라고 하는 걸로 술을 만드는 업체예요. 이게 좀 타이밍이 좀 그래서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탁죽에 한 획을 그은 김포의 88 양조장 부스도 와봤습니다. 88 막걸리도 달달하니 참 맛있긴 한데 역시 메인은 테토남의 막걸리 하드 포션이고요. 88 막걸리의 원주가 되는 진한 탁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드 포션 핑크가 나왔는데요. 이게 히비스커스가 들어가서 핑크하지만 역시 하드합니다. 멜론 향 같은 게 좀 터지고요. 하드 포션 드라이는 제가 이번에 처음 마셔보는 건데요. 이건 조금 위스키 같은 걸 마시는 것 같이 단단한 알코올 느낌이 좀 확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재미는 있는데요. 나즈막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바이젠 맥주 효모랑 얼그레이 향을 넣었다고 해요. 이거 좋기는 했지만 역시 하드 포션이 좀 더 맛있었다. 알코올 느낌 살살 돌 때 주용 주식회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증류주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게 요 사장님이 술과 아트를 묶어서 막 전시회도 하고 그 전시회 때 그림을 라벨로 만들어서 출시도 하고 그런 곳인데요.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직접 하시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시는 되게 멋진 분이었어요. 혹시 서울의 밤이라고 아시나요? 원래 매실주를 이용해서 증류를 해가지고 만드는 곳인데 이번에 캔으로 유자랑 녹차를 넣은 하이볼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3일 내내 부스 들려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 고도수도 있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지난번 주류박람회 때도 다뤘던 시에가인데요. 저랑 같이 다니신 분들이 마셔보고는 청사과는 꼭 하나씩 다 사셨어요. 맛있긴 합니다. 이때 팔았었던 잔이 도요사사키 잔이라고 되게 좋은 잔이라가지고 저도 잔은 2개 샀습니다.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도 부스를 냈는데요. 도모비나라고 해서 자두로 만든 술하고 주니퍼베리로 만든 술이 있는데요. 미묘했습니다. 참 도모비나는 굳이 번역하면 고향의 술 이런 느낌이래요. 옆에서는 차를 베이스로 하는 리큐르 같은 걸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 맛있었습니다. 수입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옆에는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에서도 나왔는데요. 슬로베니안 진은 저도 들어본 적 있어서 반갑게 갔는데 일단 보드카부터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드카인데 이게 그 슈거케인 설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킬류 아닌가? 어쨌든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와인 브랜디 마셨는데 이것도 좀 별로였어요. 아니 슬로베니아 술 잘 못 만드나 싶었는데 진을 딱 마셨습니다. 이게 역시 메인은 진인데 레몬과 생강을 강하게 넣었다고 하는 드래곤 진 먼저 마셔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생강 향이 특히 좋았고 꽃이라든가 이 진 특유의 약간 오일감 같은 것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이비 스트렝스는 마셔보고서는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그냥 저한테 한 병만 파시죠 했는데 이거 나포세일이라고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옆에 빨간색 슬로우진은 조금 먹어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었어요. 어쨌든 브로큰 본즈라고 하는 슬로베니아 업체였습니다.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심도주류라는 것도 부스를 내서 슬쩍 와봤는데요. 여기는 듀체스 맥주라든지 여러가지 수입을 하시는 곳인데 주로 메인은 맥주랑 와인 같았어요. 와인이라고 하니 그렇죠. 우리 위스키쟁이들은 항상 생각하는 쉐리, 문도비노가 수입하는 곤잘레스 비아즈입니다. 이런 데서 올로로소, 페드로 히메네즈, 아몬티아도 이런 거를 맛을 보면서 경험치 쌓을 더러의 찬스 아닐까요? 위스키 경험치 증가 구역. 여기는 코리진이라고 해서 국산 진 업체인데요. 들어가는 재료를 향을 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도 증류 되게 잘 하시고 진의 맛도 수준이 상당합니다. 여기 저 빨간색 도장같이 찍어놓은 거 저거 회사 로고인데 회사 로고도 너무 예쁘고요. 여긴 처음 보는 우리나라 진인데 하이터치 증류소에서 만드는 터치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쌀, 밀, 보리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그걸 증류를 2번을 해서 스피릿을 만들고 거기다가 보테니컬 25종을 넣어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이게 곡물 베이스의 소주 같은 느낌의 그 스피릿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진향을 넣어도 주니퍼가 살짝 죽어가지고 좀 마시기는 좋은데 칵테일하면 진 느낌이 많이 죽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저렴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본 곳이 브리즈 앤 스트림이라고 매우 실험적인 진을 만드시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나물거리로 만든 진 나물진입니다. 갔을 때는 시음중이 아니라서 시향만 했는데 좀 특이하긴 했어요. 여기는 일본에서 온 마이링겐 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작년 빠쇼 때 제가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도 너무 맛있게 마셨는데요. 여기가 젊은 친구들끼리 교토에 증류소를 짓고 직접 산에 올라가서 보테니컬을 다 직접 채취를 해서 증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한테도 1년간 잘 있었냐, 업체는 그 사이에 뭐 많이 컸냐, 일본에 어디 팔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빠쇼에 다시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여기 진은 되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의 진이에요.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것도 참 예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러시아의 진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오렌지라든지 시트러스라든지 뭐 이런 거 넣으면서 색도 좀 넣어서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뭐 맛은 뭐 그냥 애매했습니다. 솔직히 맛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재미있었다 정도. 그렇긴 한데 역시 러시아 하면 보드카죠. 여기는 키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역시 그쪽이 보드카를 잘 만들긴 합니다. 맛은 있었어요. 다음으로 지나가다 니온슈 코리아가 있길래 뭐 사케가 들어왔나 했더니 쓱 봤는데 여기도 니온슈보다는 진을 좀 팔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저는 이번에 최고의 진이 아닌가 싶은데 오크통 숙성까지 거쳐서 나온 주니퍼 트리라고 하는 진이고요. 맛과 향이 엄청 강하고 복잡하고 상쾌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진이랑은 좀 레벨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는 업장에서만 납품이 가능한 그런 건데 빠쇼에서만 일반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 병 구매를 했어요. 여기 강남이 바텐더님이 전주의 바 차가운 새벽에 계시는 분인데 사실 저쪽 인피니티 바 계실 분이 여기서 진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부스에서 라니크라고 하는 장미 꽃잎을 증기 증류해가지고 만든 장미 꽃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위적인 장미가 아니라 진짜 장미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는 그 진짜 플로럴함? 그게 꽉 차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빅샷 임포트라는 수입사도 들렀는데요. 여기는 베렌첸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베렌첸은 독일에서 만든 밀 증류 보드카를 기반으로 만든 리큐르입니다. 실제 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진짜 맛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블룸 파이게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무화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콜라 라임즈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는 과육도 일부 씹혀가지고 더 재밌는 리큐르고요. 뭐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세요. 리큐르 하다 보니 또 이 좋은 걸 빼놓을 수가 없죠. 펀드링크에서 수입하는 파마입니다. 석류 리큐르고 이날은 석류 주스에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워낙 유명하고 독보적인 리큐르라서 맛있었어요. 가주 유통이라고 일본 쪽 사와, 리큐르, 하이볼 뭐 이런 거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참 일본이 이런 과일주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복숭아랑 유자 쪽은 일본 거 맛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조야에서 나오는 저 사라리 시리즈 유자라든가 진짜 맛있어요. 중국 술은 그러고 보니까 주류박람회 때는 좀 봤는데 이번엔 별로 없었네요. 노주노교 우량예가 나왔습니다. 우량예는 오량액이라고도 하고 파인애플 향 등 진한 과일 향과 이 상큼한 뒷맛이 좀 특징인 농양형 백주고요. 여기 보면 뭐 종류가 되게 엄청 많은데요. 맛은 그냥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뿐이라는 부스가 있어서 와봤는데 여기는 이제 술에다가 뭘 담가서 먹는 삼을 파는 데입니다. 이거 완전 회식용 뭐 이벤트 그런 느낌이죠. 진에다가 넣어서 인퓨즈를 하신 것도 있어서 뭐 이야기하다가 마셔봤는데 재미는 있었다. 근데 솔직히 몇 개는 좀 이벤트 느낌으로 사볼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칵테일을 만들다 보면 리큐르도 많이 섞기는 하지만 시럽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리브리자드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칵테일 만들 때 쓰는 시럽도 이쪽인데 여기는 기본 심플 시럽이 사탕수수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이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좋아요. 그 다음에 와 고급 탄산수 피버트리죠. 사실상 국내에서 팔고 있으면서 구하기도 쉬운 토닉워터 중에는 제일 고급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빠쇼 중에 행사가로 풀고 있길래 저도 24병짜리 하나 주문했습니다. 와서 살짝 행사만 참여해도 한 병씩 주시길래 뭐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마셨습니다. 여기는 롱보드랑 빅웨이브 맥주 수입하는 마이비어라는 부스인데요. 아라라트 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브랜디를 수입을 해가지고 오셔서 소개를 하고 계셨고요. 슬슬 술기운이 막 올라오는 중에 보통 진저 비어는 음료수니까 한 잔 마셔볼까 하고 들렀던 메소스 진저 비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저 비어인데 술이네요. 3.5도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호주의 진저 비어인데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진짜 진저 비어 아닌가요?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크웰이라는 수입사 부스인데요. 이탈리아의 체리 와인인 아페리티브 라타피아 로시랑 바사노 델 그라파에 있는 나르디니 그라파를 소개하는 부스입니다. 그라파인데 황 냄새랑 엔초비 플레이버가 적게 나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칵테일을 말아주니까 더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양의 추성골이라는 곳에서 푸르즈라는 딸기맛 리큐를 만들어 파시는데 전통주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리큐르예요. 그 바로 옆에서 부스 안에서 비비드라는 바의 오너 바텐더 최주원 대표님의 현란한 쇼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아유. 어우, 멋있죠? 이분이 코리아 플레어 바텐더 챔피언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쇼까지 봤으니 슬슬 비주류의 시간이죠. 여기는 오로드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데 위스키 테이스팅 잔 치면 자주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아니, 어느새 여기서 파는 잔이 이렇게 종류가 많았나요? 아유, 난 몰랐는데. 어쨌든 위스키는 마시는 잔도 엄청 중요하죠. 여기는 알래스카 메이커라는 브랜드인데 특이한 게 이 산을 3D로 매핑을 해가지고 그걸 유리잔을 이게 달궈가지고 누른 다음에 그래서 유리잔 안에 산을 그대로 집어 넣은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마테홀은, 에베레스트, 한라산까지. 야, 진짜 멋진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캠핑용품 같은 거를 취급을 하신다고 해요. 다음에 온 곳은 카라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향을 파는 곳인데요. 요즘 바에서도 향 태우는 업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향을 좀 태우면 분위기도 살고 괜히 기분도 좋고 하니까 저도 좀 혹해가지고 2개 정도 사놨습니다. 이제부터 먹을거리 술안주 코너입니다. 어찌 보면 이쪽도 상당한 전쟁터인데요. 역시 이런 전시회의 1등 자리는 꼬마로입니다. 육포와 육전으로 아주 마음을 사로잡네요. 꼬마로 육포는 안 뻣뻣하고 촉촉한 육포 스타일이고, 육전은 여기는 현장에서 먹기 좋은 안주예요. 플래터로 파는데 가격은 좀 있긴 한데 맛은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고육포라고 해서 푸드레 플러스에서 만든 건데, 육포를 이제 꿀에 찍어 먹는다 그런 발상인데, 육포 안에 꿀도 같이 넣어가지고 팔고 있어서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맛있었어요. 가게 앞부터 이게 비주얼로 압살한 여기는 소세지 대장간인데요. 소세지 걸어두고 바로바로 썰어서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소세지를 다 직접 만들고 훈제까지 다 직접 하시는 그런 업체라고 해요. 샤르베티에는 한국식 샤큐테리 전문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햄 같은 걸 메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도 인터넷으로 보니까 꽤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햄 핫바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식 육포 업체도 전시회에 나왔었는데요. 업체 이름은 잘 못 봤는데 블리스 빌통입니다. 이태원에 제가 좋아하는 남아공식 바베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어본 향신료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좋긴 했어요. 여기는 앤디스라고, 여기도 빌통 육포 쪽이고요. 먹기 좋게 포장을 한 팩 한 팩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구독자분께서 하나 선물로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하모네스바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하몽을 통째로 가져오셨는데요. 바로바로 썰어가지고 시식을 시켜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대별로 이게 좀 등급 차등이 있었는데 비싼 거는 맛이 달라요. 비싼 건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다시 느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탈리아산 햄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시간별로 여러 가지 햄을 시식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횡했습니다. 평산댁 닭발 큐브, 여기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또 나와서 반갑네요. 일단 여기는 데피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게 먹기 좋다는 그런 점하고 꿀 처리를 해가지고 향에 이제 스모키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바다수산에서 건어물류 여러 가지 갖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 시식을 시켜주는 가모너가 짜지도 않으면서 고소해가지고 술이 땡겼습니다. 그 앞에 모모스 키친이라고, 여기서는 트러플 페스토를 파셨는데 이거 갖고 간단하게 파스타 같은 거 하기에 되게 좋아 보였고요. 맛은 있었습니다. 위스키 안 주면 또 초콜릿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는 이나루 초콜릿 부스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빈투바로 만드는 곳인 것 같고요. 단맛부터 카카오 100%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율을 골라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100%짜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르코스 초콜릿이라는 것도 와봤는데요. 여기는 메인이 밀크 초콜릿이고 초코 프레즐 뭐 이런 것도 팔고 있었습니다. 터키시 딜라이트 로쿰이라고 하죠. 이것도 꽤 달고 견과류 같은 거를 넣기도 해가지고 술안주로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업체명은 타틀르라고 합니다. 나따오비카라고 하는 여기는 에그타르트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기본 에그타르트부터 미트볼이 있는 에그타르트 같은 것도 판매를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기본 에그타르트는 제가 사는 데 주변에 있어가지고 가끔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팔도 카라멜이라는 부스도 있어서 가봤는데요. 여기저기 지역 특선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카라멜에 넣어가지고 파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왔네요. 김스낵 한입 두입. 이거 사와가지고 지금 하루에 2봉지씩 먹고 있고, 지금 편집하면서도 한 봉지 까서 먹었는데, 여기가 김 내장을 과자처럼 붙여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요거 고메치즈 맛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만 여기저기서 샀는데 네터잭 팔던 곳에서 김을 팔았어요. 박향이 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사비 김이 아주 제대로 와사비라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칵테일이면 올리브를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페렐로 올리브 부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린 올리브가 사실은 좀 덜 익으면 취향을 많이 타는 그런 재료거든요. 플레가 나니까. 근데 여기도 뭐 사실 맛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 완전 취향을 저격하기에는 조금 맛이 아니었다. 하지만 알이 굵어서 좋았습니다. 부스는 이제 다 돌았고요. 이제 어디가 남았냐 하니까 인피니티 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피니티 바는 유명 바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우처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각 그 바에서 파시는 시그니처 칵테일 같은 거를 마셔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는 종로에 있는 한욱이라고 하는 바에 우선 들러가지고 여기가 이제 한국식 그런 느낌이 나는 칵테일을 만드신 업장인데 한번 가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만드시는 것 중에 청아라는 칵테일이 맛있었는데 이게 웃긴 게 동치미 국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자꾸 그 면을 넣어가지고 냉면처럼 먹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좀 막 생겼습니다. 어쨌든 뭐 재밌게 마셨습니다.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 앤 스피리쇼니까 바에도 가봐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2025 서울 바 앤 스피릿 쇼 전시회가 다 끝이 났고요. 3일짜리 전시회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촬영 뭐 이런 것 때문에 3일을 전부 다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뭐 위스키라든가 보드카, 진, 럼, 소주 이런 것들이 많았던 전시회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있는 전시회이긴 한데 아마 내년에 또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때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뭐 같이 이런 전시회 같은 데서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술주정뱅이들의 그런 만남의 장소 이런 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